안녕하세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특강을 진행할 위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주관기관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처음 작성할 내용이 될 텐데요. 바로 창업 아이템명입니다. 창업 아이템명에는 제품명을 적거나 브랜드명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무신사 이렇게 플랫폼명을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한 줄을 읽으면 사업 아이템명이 뭔지 알 수 있고 상상 가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창업 아이템명의 구성 요소는 타겟, 기술, 기능입니다. 세 구성 요소의 순서가 바뀌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타겟은 빠져도 됩니다. 아래 예시들도 많이 있는데 정지해 두시고 한번 보시고요. 즉석으로 가장 간단하게 떠오르는 요소들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볼게요. 시니어가 요즘 핫하죠? 그럼 앞에 시니어를 위한 혹은 AI 기술이 또 각광받고 있으니 AI 기술이 적용된 이런 식으로 타겟이 맨 앞에 와도 상관없고 기술이 맨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완성된 아이템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 시니어층에서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디지털 도우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한다면 기술을 먼저 작성한다면 AI 어시스턴트 기술이 적용된 시니어 디지털 맞춤형 사용 지원 서비스가 될 테고, 타겟을 먼저 쓴다면 고령층을 위한 AI 음성, 행동, 인식 스마트 디바이스 맞춤형 지원 솔루션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순서는 상관없으나 누굴 위한 건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플랫폼인지 뭐 솔루션인지 제품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형태인지 구분되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아이템명을 보면 AI 어시스턴트, AI의 개인 비서 같은 기술력을 사용하고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디지털 맞춤형,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를 맞춤으로 사용하기 쉽게 지원하는 서비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밑에 거는 고령층을 위한, 그렇지, 요즘 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령층 서비스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 AI 음성, 행동 인식이 가능한 이런 기술과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구나, 디바이스 맞춤형 지원 솔루션, 이 뒤는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타겟, 기술, 기능이 잘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명만 들어도 사업 아이템의 매력도가 결정될 수 있어요. 시니어, AI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사업 아이템의 매력도가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선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아이템명에서 판가름하기 때문에 한 줄의 문장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예시도 들어볼게요. 처음 대표님들이 창업 아이템을 작성하라고 하면 들고 오시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똑같이 가져온 건데, AI 시니어 프렌드, 시니어 스마트 라이프 케어 플랫폼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면 시니어 프렌드라는 서비스명을 작성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은 시니어 프렌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스마트 라이프 케어 플랫폼, 전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럴듯한 용어를 막 섞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 아이템이 어떤 기능이 되는지,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죠. 이런 경우가 정말 창업 아이템에 있어서는 빵점입니다. 막연하게 스마트, 라이프, 케어 이런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하거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해결 포인트 없이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템명에 대해서 위의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출물인데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완성될 결과물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요.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내겠다라는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딸랑 홈페이지 1개 이렇게만 적으면 너무 의심스럽고 절대 안 뽑히겠죠. 내 아이템을 시장에 검증할 수 있는 최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 기준은 5천만 원에 있어서 합당해야 돼요. 즉 정해진 예산으로 나올 수 있는 타당한 산출물의 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죠. 그냥 홈페이지, 그냥 어플레이션 1개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가능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을 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하냐면, 당연히 정해진 예산으로 산출물이 크고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다 씁니다. 이것저것 앱도 만들 거고요, 홈페이지도 만들 거고요, 각 나라별로 번역되는 앱도 만들 거고요, 앱이랑 연동되는 제품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썼다가 만약 붙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합격했기 때문에 진짜 9개월 뒤에 예창패가 종료되고 최종평가라는 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적은 시제품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최종평가예요. 정말 꼼꼼히 사업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 불통과 판정이 되고, 불통과 시에는 사업비 전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들어야 하는 필요 기능이 포함된 판매 가능한 형태의 시제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직업은 뭐 대표님들의 직업을 적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업 예정명도 아이템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생각해 두셨던 이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정되자마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바로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데요.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신중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현황의 마지막인 팀 구성 현황인데요. 내 아이템에 대해 전문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곳이라서 그냥 다 채용할 예정 이렇게 적는 것보단 무조건 전문적인 팀 구성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좋아요, 팀이. 그 방법은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특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베스트의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남에게 보여줬을 때 어떤 팀 구성이 가장 베스트일지, 즉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반려견 비만전용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 팀 구성 현황에는 대표자 제외입니다. 대표자는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팀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첫 번째 줄부터 예정으로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의료기기를 만든다는 거지? 좋아 보이지 않겠죠? 아직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의심스럽고 부족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모든 요소에 있어서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항목도 양보하면 안 돼요. 먼저 누구도 감점하지 못할 어벤져스 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벤져스 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먼저 대표자는 비만 클리닉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전반적인 고객 니즈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의료기기 쪽이니까 이쪽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죠. 전문 제종 공정이나 시제품 회로 금융설계 전문가가 있으면 이 일을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분야잖아요. 인증도 필요할 거고 반려견 비만에 대해서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옵니다. 반려동물 수의사.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면 홍보도 하고 잘 팔아야겠죠. 반려동물 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본 마케터 팀도 구성되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4명 또는 3명이 팀 구성에 들어가 있다고 볼게요. 어때요? 벌써 진짜 이 대표님은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첫 페이지부터 동일한 사업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많은 대표님들이 물어보시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팀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하냐?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팀은 직원이 아니에요. 꼭 돈을 줘야 하거나 어디 직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 직업이 있어도 협력해줄 수만 있으면 팀원인 거예요.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한 팀원일 뿐이니까요. 혹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당장 그분들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스레드 켜서 커피챗이라도 하자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 이런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쪽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커피챗을 할 수 있겠냐, 이 사업이 정말 선정돼서 사업자를 낸다면 함께 협력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나중에 지분을 주고 동업을 약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씀만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의지만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전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픈 강의 때 왜 학력이나 경력이 안 중요한지 아셨죠? 부족하다면 이렇게 발로 뛰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분들조차 못 만나겠다 하시면 사업과 안 맞을 수도 있을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좋은 어벤져스 팀을 꾸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과 실제로 함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는 나 혼자 준비하는 거지만 그렇게 어벤져스 팀을 꾸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팀원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그분들과 말씀을 현장에서 만나서 나누게 되면 정말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될 테니까요. 다만 처음부터 돈을 먼저 주거나 계약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다음은 창업 아이템의 개요라고 불리는 요약입니다. 요약은 말 그대로 내 사업 아이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이해시키는 페이지예요. 이 사진이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더 잘 쓴 사업계획서일까요? 바로 오른쪽의 사업계획서입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왼쪽이 좀 더 충실하게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유심히 읽었을 때의 얘기인데 심사위원은 이미 왼쪽처럼 생긴 요약을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본 상태예요. 이게 한눈에 읽히지가 않겠죠. 여기서 한눈에 읽히지 않는다면 그 뒤도 매력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 읽히는 같은 서류인데도 눈에 읽히는 사업계획서의 특징이 있어요. 보다시피 바로 이미지예요. 사업계획서에 적절한 통일감이 있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준다면 수백 줄의 설명보다 몇 장의 이미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약은 가장 처음 보이는 내 사업의 첫인상이라고 자주 표현해요. 요약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내 서비스가 얼마큼 필요한지, 내 서비스는 다른 무엇과 뭐가 다른지 정말 간단 명료하게만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하지 말고 전반적인 내 사업이 어떤 건지만, 이것만 보면 심사위원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하셔야 해요.
보시는 사업계획서가 요약의 예시인데요. 요약은 이렇게 보통 2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간결한 문장과 이미지로 심사위원이 내 아이템을 이해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해보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아마 여기서 좌절합니다. GPT를 사용해보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바로 요약을 작성하라고 하면 절대 작성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써본 결과 요약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에 쓰면 됩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각 파트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이미 뒤에 한 번 더 적어야 돼요. 그걸 다 작성하고 세부 파트의 내용을 각각 줄여서 쓰면 그게 요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넣으면 요약이 제일 쉬워요. 그리고 핵심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들이 통일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컬러들이 여기서는 초록색과 검정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했어요. 이런 이미지들의 통일감은 본문에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컬러 정도만 정하시고 최종적인 요약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컬러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컬러는 브랜드 컬러를 뜻해요. 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홍보함에 있어 앞으로도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컬러인데요.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더라도 추후 발표 자료나 로고, 홈페이지, 굿즈 항상 이 컬러와 함께 소비자의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한번 정한 브랜드 컬러는 사용자에게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보통은 프라이머리, 주된 컬러와 세컨더리, 보조 컬러로 사용합니다. 다수의 컬러보다는 한두 개, 소수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래는 유명한 예시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하는 거예요. 단 사용되는 비율은 프라이머리, 주 컬러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반대로 된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색을 정하실 때는 아마 직접 고르시려면 은근 어울리는 색을 고르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컬러 휠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고요. 보통은 보색, 유사색 이런 것들을 읽는데 참고하셔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발표 자료나 사업 계획서 이미지를 만들 때 브랜드 컬러를 통해 통일감을 줄 수 있겠죠. 저거는 이제 실제 선정되었던 대표님들의 자료라 블러 처리를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의 통일성이 느껴질 거예요. 심사위원이 보기에 더 깔끔하고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고 찾는 법, 주관기간 선정부터 사업계획서의 요소인 아이템명, 산출물, 팀 구성, 요약, 브랜드 컬러까지 배워봤습니다. 강의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제인식 파트 작성법을 들어갈 테니 그 전에 컬러도 정해두셔야 하고요. 아이템 명도 정하시고 또 어벤져스 팀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